춘자 씨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손끝으로 그녀를 더듬을 때마다 그녀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고 그 소리는 제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 사는 올해 68 김학수라고 합니다.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 되었고 서울에 사는 딸은 연말에나 한번 안부 전화를 할까 말까 합니다. 그날도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부산 바다가 나오더라고요. 푸른 바다와 하얀 갈매기들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지 8년.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있던 차에 바다 풍경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부산이나 다녀오자. 68년을 살면서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가족여행을 다녔지만 혼자만을 위한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부산 민박을 검색하고 예약하는 것도 서툴렀지만 천천히 해봤습니다. 작은 민박집을 골랐어요. 사진으로 본 바다 전망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바다의 정취였습니다. 민박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었고 전통 가옥을 개조한 아담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체크인을 하려는데 민박집 아주머니가 난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요. 예약이 겹쳐서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저기 저분도 같은 상황이신데 혹시 하룻밤만 같이 쓰셔도 괜찮으실까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차림새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그건 좀. 너무 당황해서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같은 방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여자분도 약간 놀란 듯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데가 없네요. 방에 침대도 2개 있고 절대 불편하지 않게 할게요. 하룻밤만 안 될까요? 해는 저물고 있었고 다른 숙박업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룻밤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2개의 싱글 침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 짐을 정리하는 동안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문득 술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술 한잔 하실래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었거든요. 그 여자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의외로 좋아요라며 흔쾌히 동의했어요. 전 박준자라고 해요. 61살이고 김학수입니다. 68이고 안동에서 왔어요. 민박집 마당 평상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춘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바다나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학수 씨는 왜 혼자 여행 오셨어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바다를 보고 갑자기 보고 싶어져서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춘자 씨도 참 외로우셨겠어요. 학수 씨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에 공감하며 어느새 우리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손이 스치고 그 따뜻함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자 씨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지러워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솔직함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침대가 작은 탓에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였어요. 춘자 씨의 등을 살살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생각보다 가냘펐고 은은한 비누 향이 났어요.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 나아질 것 같아요. 춘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춘자 씨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도 제 품에 편안하게 몸을 맡겼어요. 춘자 씨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그 숨결 하나하나가 마치 불꽃처럼 저를 태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어요. 비누향과 함께 그녀만의 은은한 향기가 제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춘자 씨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녀가 눈을 감고 살짝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에 깊게 입을 맞췄어요. 그녀의 입술은 제 것을 갈구하듯 응답했고 우리의 숨결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옷자락이 바닥에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손끝으로 그녀의 피부를 더듬을 때마다 그녀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고 그 소리는 제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저를 감쌌습니다. 춘자 씨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갔고 저는 그녀의 매끄러운 곡선을 따라 입술을 옮겨갔습니다. 우리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서 귓가까지, 쇄골에서 가슴까지 저는 그녀의 모든 곳에 뜨거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등에 깊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통해 욕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서 번쩍이는 별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들은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우리는 파도처럼 서로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고 그 춤은 점점 더 깊고 강렬해졌습니다. 절정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폭풍 속에 휘말린 두 척의 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렇게 완벽한 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저도 고마워요. 춘자 씨 덕분에 제 영혼에도 다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첫날 밤이 흘러갔어요. 우리는 여러 번 서로를 갈구했고 그때마다 더 깊은 곳에서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던 잊지 못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술자리와 그 뒤의 따뜻한 시간들이 꿈만 같았어요. 춘자 씨는 아직 제 팔에 고개를 기대고 있었고 평온한 잠자리에 있는 그녀의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푸르게 펼쳐진 바다와 평화로운 어촌 마을의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바다를 보러 온 보람이 있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춘자 씨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지,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춘자 씨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더니 제가 창가에 서 있는 걸 보고 부끄러운 듯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학수 씨, 어젯밤 일이.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외로웠으니까요. 저는 되도록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어수선했습니다. 간단히 씻고 민박집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함께 했어요. 된장찌개에 갓 구운 생선 그리고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식사였습니다. 어머, 두 분 정말 부부 같아요. 보기 좋네요. 민박집 아주머니의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춘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부는 아니죠. 그 대답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춘자 씨를 보니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각자 바닷가 산책에 나섰어요. 어젯밤 일로 어색해진 분위기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혼자 모래사장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아내와는 연애 때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며 결혼했는데 춘자 씨와는 하루 만에 이렇게 가까워진 거니까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젊었을 때는 저도 꽤 로맨틱한 편이었어요. 문학 동호회 활동을 했고 시도 몇 편 써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감수성들이 차츰 사라졌어요. 특히 이혼 후에는 더욱 그랬고요. 그런데 춘자 씨를 만나니 잊고 있던 마음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춘자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젯밤 제 품 안에서 편안해하던 표정, 소주를 마시며 천진하게 웃던 모습들, 멀리서 춘자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에 서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더라고요. 혼자서도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제가 천천히 다가가자 춘자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학수 씨, 여기 조개 껍질이 정말 예뻐요. 같이 주워 볼래요? 어젯밤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춘자 씨. 저도 덩달아 편해졌어요. 좋아요. 어떤 게 예쁜 건가요? 이렇게 색깔이 고운 것들이요. 집에 가져가서 화분에 넣으면 예쁠 것 같아요. 함께 조개 껍질을 주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풀어지더라고요. 춘자 씨는 어떻게 혼자 살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학수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가끔 너무 조용할 때가 있어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바닷가를 걸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춘자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마지막으로 온 곳이 이 바다였어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춘자 씨의 말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녀에게는 이곳이 추억의 장소였구나 싶었거든요. 춘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학수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춘자 씨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져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실 당뇨병이 있어요. 작년에 합병증까지 와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놀라서 춘자 씨를 바라보았어요. 지금은 약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 관리를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춘자 씨는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도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춘자 씨가 혼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며 지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저는 무심코 말을 꺼내고 말았어요. 어젯밤에 미리 말하셨어야죠. 그럼 제가 다르게 생각했을 텐데. 혹시 제가 아파서 부담스러우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뭐라 말할지 몰라 고개를 돌렸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된 감정인데 또 다른 이별을 걱정해야 한다니. 아내와 이혼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던 저에게는 버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이해해요. 우리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차라리 화를 내주었으면 나을 텐데. 춘자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잔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춘자 씨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바라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춘자 씨를 다시 잃고 싶지 않다는 걸. 하지만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다시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막막했어요. 마음은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몰이었지만 혼자 보니 왠지 쓸쓸했어요. 민박집으로 돌아왔지만 춘자 씨는 방에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혼자 바닷가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외투를 입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춘자 씨는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자리였어요. 마치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예쁜 조개 껍질들을 모으고 있는 춘자 씨. 그 모습이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춘자 씨가 고개를 돌렸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춘자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예쁜 조개 껍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같이 주워 볼래요? 그 말은 사과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 대신 구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함께 주운 조개 껍질들이 테이블 위에 자그맣게 놓여 있었고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춘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학수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제 건강 때문에 부담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말. 춘자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런 말하면 저는 뭐가 돼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감정이 조절되지 않았거든요. 저는요,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당신은 계속 아프다는 말, 마지막이라는 말만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춘자 씨는 조용히 눈을 피했어요. 그 침묵이 더 답답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어요? 왜 제 손 잡았어요? 춘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바람은 더 차가워지고 민박집 마당에 등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그날 밤 방 안은 유독 조용했어요. 각자 누워 있으니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낡은 메모지 한 장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진 그 종이에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사람다운 온기를 느꼈습니다. 낮에 함께 걷던 바닷길, 함께 웃었던 식사 시간, 그리고 그 손끝의 온기. 처음엔 바다나 보고 돌아가면 족하겠다 생각했는데 학수 씨를 만나면서 그 순간들이 자꾸 마음을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합니다. 그래도 제게는 따뜻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메모 한 장, 몇 문장 안 되는 춘자 씨의 진심이 마음속에 쌓인 얼음을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 여닫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곧 조심스럽게 문이 다시 닫혔어요. 춘자 씨가 바닷가 산책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두고 조용히 침대로 돌아와 앉았어요. 춘자 씨는 이불을 덮고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만 고요히 퍼졌어요. 그 종이 봤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춘자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웃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춘자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부끄러움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 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갈 줄은. 근데 왜 자꾸 밀어냈어요? 혹시라도 제가 짐이 될까 봐요. 제 사정을 알고 나면 부담스러우실까 봐 그랬어요. 저는 춘자 씨의 손등에 천천히 손을 얹었어요. 저한테는요, 아무것도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어젯밤 당신 손에서 느꼈던 따뜻함, 그거 하나로도 충분했어요. 춘자 씨는 그제야 눈을 들었어요.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맺혀 있었고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놓치기 싫어요. 춘자 씨는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그럼 혹시 다시 제 옆에 와주시겠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다시 같은 이불 아래 같은 온기 속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밤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춘자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안동까지 올라왔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내려가기도 했어요.
춘자 씨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도 구경했어요. 깔끔하고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춘자 씨가 안동에 며칠 머물기도 했어요. 춘자 씨는 제 텃밭에 핀 상추와 배추를 신기해하며 손질을 도왔고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문득문득 웃음이 났어요. 학수 씨, 텃밭 채소들이 정말 싱싱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스럽게 기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함께 밥을 짓고 담장 넘어 들리는 기차 소리를 들으며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한때는 잃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익숙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춘자 씨의 당뇨 관리도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함께 식단을 짜고 규칙적인 산책을 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춘자 씨도 안동의 맑은 공기와 유기농 채소 덕분인지 얼굴빛이 많이 좋아졌어요.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다행이네요. 채소 덕분인가 봐요. 그리고 어느 날 춘자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밥 먹기 싫어요. 학수 씨랑 매일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동에서 같이 살아요. 춘자 씨 밥 해드릴게요. 춘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춘자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하나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안동에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나누고 저녁이면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다정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춘자 씨의 당뇨 관리를 위해 텃밭에서 유기농 채소를 직접 길러 먹으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강변을 산책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함께 건강을 챙겼어요. 서울에 사는 딸에게도 춘자 씨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라더니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지내신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버지, 춘자 이모 한번 뵙고 싶어요. 연말에 내려갈게요. 딸의 그 말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춘자 씨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딸과 만난 후에는 정말 좋아했어요. 딸도 춘자 씨의 따뜻한 성격에 금세 마음을 열었고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같은 이불을 덮었어요. 늦은 나이에도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망설였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따뜻한 손 하나가 인생을 다시 데워준다는 거요. 부산 바닷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안동 텃밭에서 새로운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혼자였던 두 사람이 만나 함께가 된 이야기, 그 따뜻함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